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석입니다. 이 시간은 혀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정서적 요인과 관련해서, 즉 정신적 원인이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혀 통증과 관련된 임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세 여자가 입안이 매운 듯 아프다고 호소하였는데요. 이 증상은 약 1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입안의 통증으로 치과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치료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혀 뿌리 부위, 즉 혀 뒤쪽 부위죠. 혀 뒤쪽 부위에서 벌겋게 솟아난 부위가 더 아픈 듯 신경이 쓰인다고 하였는데 암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이 컸어요. 또 음식을 먹을 때 아래 입술 안쪽도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안을 살펴보면 혀 뒤쪽 부위에 돌기가 관찰이 되긴 하였는데 염증이나 암과 같은 이상 상태로 보이진 않았고요. 또 입도 마르고 또 나아가서 전신 증상으로 목에 이물감이나 머리가 아픈 듯하고 또 전신적으로 기운이 없으면서 피로하고 통증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부위에서 나타난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설진기를 이용해서 혀 상태를 분석해 보면 혀의 붉은 기운이 보다 강해져서 혀가 벌겋게 나타나는데 특히 혀 끝 부위에서 붉은 기운이 더 강했고요. 또 설태 정도는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건조한 양상도 나타나고 있었고요. 한의학에서 증상의 유형을 분석하는 패턴을 알아보면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도 심화가 왕성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본 사진에서처럼 혀 뿌리 쪽에 돌기가 있는 경우 혓바닥 뒤쪽에 뭐가 났어요 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올렸던 제 컨텐츠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내용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혀 뒷부분에 있는 엎어놓은 V자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이러한 돌기들은 성곽유두라고 해서 정상적인 조직이에요. 하지만 이 돌기 뒤쪽에 있는 설편도의 염증이나 감염소견과 더불어서 이 부위가 자극에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조직이 본인의 혀 통증을 유발하는 정서적인 요인과 맞물려서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고 혹시 암은 아닌가 염려하는 이러한 상태가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혀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병은 입안에 뚜렷한 이상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요. 특히 혀끝이나 가장자리가 주로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데, 물론 오늘의 임상 사례처럼 혀 뒤쪽이나 또 잇몸이나 뺨 안쪽 등에서도 통증을 호소할 수 있어서 다른 질환과 잘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유발하는 인자, 즉 요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시는 사진처럼 구강 내 요인, 또 전신적인 요인, 마지막으로 정신 요인, 즉 정서적 요인이 같이 결합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것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정신적 원인, 즉 정서적 요인이 두드러졌을 때 이러한 혀통증과 더불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한의학에서는 나타나는 증상 유형을 분석해서 변증이라는 진단 패턴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음화화학형, 둘째는 간울화화형, 셋째는 심화상염형, 넷째는 신비양화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임상 사례의 경우는 화의 속성이 왕성해져서
활동기에 해당하는 증상 유형으로 심화 상염령에 해당이 되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서적인 요인이 심화를 조장하는 심화를 많이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구강 요인, 전신 요인, 정신적 요인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정신적 요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요. 이거 혹시 다른 큰 병이 아닐까, 또 암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두통이나 다른 부위의 통증 등이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깨도 아프고 또 뭐 다른 부위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다른 부위의 통증은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이기 십상입니다. 셋째는 수면장애, 즉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잠을 자도 자주 깨거나 깊이 못 잔다는 얘기죠. 또 잠자는 시간이 짧은 이런 몇 가지 종류의 수면장애가 다양하게 올 수 있고요. 또 전신적인 무력감과 관련해서 만성적인 피로나 암에 대한 공포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넷째는 개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특히나 감정적 스트레스 이런 걸 경험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이 마르고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이 마른 경우에 타액 분비율을 측정해 보면 편안한 상태, 즉 안정시의 타액 분비율은 저하되어 있는데 뭐 씹어서 자극을 주면 침분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타액선이 망가져 있다 이렇게 의심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요인이 보다 많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성을 주로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한 증상의 유형을 잘 분석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혀통증을 유발하는 정신적 요인이 많을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